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의 발표를 맡은 디브릴의 황선영입니다. 프라임데이 뉴 스탠다드. 오늘은 프라임데이와 하반기 이벤트를 대할 때 어떤 운영 기준이 조금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흐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간단하게 먼저 현재의 검색과 제품 비교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짚을 거고요. 이번 프라임데이 스폰서드 광고의 핵심 코어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크리에이티브, 그 중에서도 비디오 전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단순히 검색 결과 상단을 점유하는 싸움만은 아니게 될 겁니다. 고객이 제품을 발견하고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이 AI 쇼핑 어시스턴트의 안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프라임데이 전후에는 검색량이 늘게 되지만 동시에 모두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고 또 같은 에이신 주변에서 경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광고를 클릭하기 전부터 이미 가격, 리뷰, 딜 조건을 빠르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비교하는 그 순간에 왜 이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바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 비교 과정은 이 AI 쇼핑 환경에서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앞단의 과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아마존의 루퍼스였습니다. 루퍼스는 고객이 질문하면 제품 정보를 요약하거나 여러 상품을 비교하도록 돕는 AI 쇼핑 도구입니다. 2025년 프라임데이 관련 조사에서도 Z세대는 쇼핑에서 루퍼스 그리고 챗GPT의 높은 활용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고객의 탐색이 이제 검색창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젊은 소비자층일수록 AI에게 먼저 묻고 추천받은 정보를 확인한 뒤에 검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루퍼스가 2025년까지 약 4만 명이 넘는 고객의 제품 검색과 비교, 구매를 지원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고객들의 쇼핑 환경에서 실제 비교와 구매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은 이제 검색창을 열기 전에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제품을 추천해줘 라든지 더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무엇인지 알려줘 라든지 검색 전에 먼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AI는 아마존에 등록된 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를 좁혀서 제공하고 고객은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다시금 검색하거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핵심은 검색을 더 이상 발견의 시작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의도를 회수하는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시기이다 라고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이제 루퍼스에서 알렉사 플러스를 통합해서 더욱더 개인화된 쇼핑 경험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 AI가 고객의 비교를 더 앞당기기 때문에 단순히 노출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제품의 가능성이 더 높은 고객에게 집중하고 우리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를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서 이제 프라임데이 실제 스폰서드 광고의 핵심은 어떤 것들이 조금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드 광고는 아마존 광고에서 가장 직관적인 전환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프라임데이 같은 구매 의도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고객이 검색하는 순간을 얼마나 빠르게 잡아내느냐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프라임데이는 4일로 확장됐습니다. 검색 수요가 길어졌고 구매 결정도 더 분산되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첫날의 매출 비중은 34%로 여전히 컸지만 2일차 그리고 3일차에도 수요가 이어졌고 4일차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즉 고객은 첫날 상품을 발견한 뒤에도 가격이나 리뷰, 상품 대안들을 검토하면서 구매 결정을 이어갑니다.
또한 고객은 프라임데이까지 이 할인되기를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게 되는 계획 구매 성격이 강하다고 나타납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찾기보다 이미 관심 있던 상품을 바로 구매하는 계획 구매, 그리고 상시 수요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벤트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스폰서드 프로덕트의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구조가 보입니다. 흔히 이제 프라임데이라고 하면 매년 CPC가 올라가는 형태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CPC는 낮아졌고 클릭이 크게 증가하면서 검색 수요가 충분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AOV, 즉 객단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매출 증가폭이 오히려 제한적이었습니다. 관건은 클릭 수가 아니라 클릭의 제품 연결 방식입니다. 단가가 낮은 저가 상품들의 유형들은 고객들의 유입의 엔진 역할로서 활용을 하고, 번들, 세트, 그리고 고가 상품들은 객단가와 내 로아스의 효율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역할로도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운영 관점에서 이 프라임데이의 4일은 절대 같은 전략으로 운영하셔서는 안 됩니다. 1일차는 고객들이 기다리던 수요를 강하게 즉시 회수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어로 이그젝트 타겟팅들이나 제품들 혹은 브랜드 디펜스, 탑 오브 서치처럼 내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영역의 예산과 내 입찰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2일차에 들어서면 첫날에 마감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CPC, 로아스, 전환율, 객단가 등을 점검하시고 성과가 좋은 캠페인과 제품들의 예산을 재배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3일차에 들어서게 되면 어느 정도 경쟁이 완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프레이즈나 카테고리 타겟팅 혹은 프로덕트 타겟팅을 통해 다시 확대해서 지금 비교하고 탐색 중인 고객들한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일차는 마감 직전의 최종 회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기본적인 오디언스들보다 장바구니 고객,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여러 번 조회한 고객들처럼 이미 관심도가 높은 고객들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핵심은 이 4일 동안 고객의 수요와 성격에 맞춰서 내 예상과 입찰 전략을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 피크 타임별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일차와 2, 3일차 그리고 4일차를 조금 나눠서 가져와 봤는데요. 1일차는 오전부터 정오까지 1차 수요가 강하고 저녁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일차와 3일차의 평균은 오후 그리고 저녁 시간대의 수요가 회복되는 흐름이 보였고, 마지막 4일차에서는 낮 시간 이후부터 마감 전까지 전환 기회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모든 시간대를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강한 시간대에는 입찰과 예산을 집중해야 되고, 수요가 약한 시간대에는 과소진을 막고 효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여러분들의 아마존 광고 캠페인에서 좌측 메뉴를 보시게 되면 룰이라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입찰과 예산을 특정 캠페인, 기간,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룰 기능을 반드시 활용하셔서 효율적인 페이싱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앞에서 봤던 기간 그리고 시간에 따른 운영 관점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객 신호, 즉 오디언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캠페인 안에서도 비드 애드저스트먼트 메뉴에 접속하시면 이 오디언스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스폰서드 광고는 본래 키워드 그리고 상품 타겟팅이 중심이지만, 같은 검색어를 입력한 고객이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구매 가능성이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고객보다 오히려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신호를 찾아야 되고, 그러한 고객들한테 더 많이 내 제품과 내 브랜드를 보여주는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런 고객 신호를 이미 몇 가지의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광고 제품에 관심을 보인 고객, 그리고 클릭하고 장바구니에 추가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고객, 그리고 브랜드를 이미 구매했던 고객,
프라임데이에는 이 기본적인 옵션들만 활용하더라도 사실 단순한 키워드나 상품 입찰가의 업앤다운 전략들보다 조금 더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마존 마케팅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을 활용하면 방금 보셨던 세 가지의 기본 오디언스보다 조금 더 정교한 고객 신호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셀러 센트럴과 연결된 이 아마존 마케팅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이런 오디언스 구축 가능성을 조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스폰서드 프로덕트나 스폰서드 브랜드 같은 검색형 광고에서도 디스플레이 광고처럼 고객 행동 신호를 노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애널리틱스에서는 고객 여정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브랜드에 접촉한 고객이 어떤 경로로 탐색하고 구매에 가까워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데이터를 리포트로 보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고객 신호로 구축하고 스폰서드 광고, 즉 검색형 광고일 뿐이라도 운영 전략 안에서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 브랜드의 고객 신호 구분 사례를 보겠습니다. 2번 이상 구매한 충성 고객, 그리고 장바구니에 추가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고객,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3번 이상 반복 조회한 고객을 분류했습니다. 검색 광고라도 이 모든 고객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프라임데이에는 오디언스별 가중치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이들을 모두 다른 캠페인으로 활용을 해서 보다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폰서드 광고는 구매 의도가 높은 고객을 즉시 회수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히어로에이신의 딜이나 리뷰, 가격을 바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성과 측정도 명확한 편입니다. 하지만 프라임데이에는 동일한 키워드와 에이신 주변에 예산이 집중되고 고객들은 상품 정보를 더 빠르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검색 상단 노출 전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이 발견하고 선택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전달해야 됩니다. 고객의 시선을 잡고 상품을 이해시키는 것, 결국 컨텐츠입니다. 제품의 기능과 사용 장면, 그리고 구매 이유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는 크리에이티브, 그 중에서도 비디오가 이 직접적인 전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스폰서드 프로덕트 비디오가 있습니다. 기존의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 구조 안에서 비디오 포맷을 추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도입 장벽도 낮은 편이고요. 이미 상세 페이지에서 사용 중이신 비디오가 있다면 그것도 스폰서드 프로덕트랑 연계해서 광고 소재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프라임데이 전에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서 반드시 위닝 콘텐츠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광고 그룹 안에서 여러 가지 비디오를 테스트하시고 이벤트 당일에는 반응이 좋은 비디오의 노출과 내 예산들을 집중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마존 광고 가이드에서도 이 스폰서드 프로덕트 비디오를 적용한 캠페인은 적용하지 않은 캠페인보다 더 높은 클릭 반응을 보였다는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영상들은 꼭 화려한 브랜드 필름일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건 실제 사용 환경에서 내 제품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사용했을 때 이것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컨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임데이용 컨텐츠는 짧고 명확한 것이 좋습니다. 처음 몇 초 안에 이 제품이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으며 왜 지금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최근 스폰서드 브랜드의 구조 변화도 같은 방향입니다. 아마존은 최근 이 스폰서드 브랜드의 컬렉션 형식에서 활용되고 있던 이 커스텀 이미지 영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자동으로 노출시켜주는 형태로 전환시키고 있는 건데요. 기존에는 로고, 그리고 헤드라인,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서 브랜드를 보여주는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제품이랑 비디오를 통해 컨텐츠를 보여주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베타 기능이기는 하지만 이 스폰서드 브랜드에서 이 오토매틱 기능으로 키워드 그리고 검색어 맥락에 맞춰서 이 컬렉션에 노출되는 상품들을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스폰서드 브랜드도 이제 고객의 비교와 선택을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폰서드 프로덕트 비디오가 이 하나의 히어로 에이신을 중심으로 설득하는 장치라면 이 스폰서드 브랜드는 고객이 브랜드 안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 브랜드의 이정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프라임데이에는 딜 상품들과 베스트셀러, 번들, 그리고 세트 상품을 함께 보여주면서 고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더 빠르게 찾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스폰서드 프로덕트 그리고 스폰서드 브랜드 모두 이 비디오 그리고 제품 중심의 컨텐츠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고객의 비교 속도가 빨라질수록 광고에서는 선택의 이유를 더 명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비디오들은 사실 제작 리소스랑 어느 정도 리드 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재들을 다양하게 테스트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아마존은 이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를 통해 여러분들이 쉽게 이 소재들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상세 페이지, 제품 정보,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만 있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광고용 비디오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결과물들이 완성도 높은 브랜드 필름을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라임데이처럼 빠르게 소재들을 테스트하고 성과가 좋은 소재에 집중해야 되는 이벤트에서만큼은 분명히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고객을 설득하는 방식이 텍스트와 이미지에서 이제 비디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번 프라임데이에서는 반드시 비디오를 미리 준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히어로 에이신 2~3개 정도의 변형을 먼저 테스트하시고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전까지는 프라임데이에 집중적으로 노출시켜야 하는 위닝 소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브랜드가 이 프라임데이 광고 전략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스폰서드 광고를 떠올립니다. 최근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는 일반 디스플레이로, 스폰서드 TV는 스트리밍 TV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디스플레이,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를 아우르는 멀티 광고 솔루션 방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스폰서드 광고도 검색, 콘텐츠, 그리고 고객 신호가 함께 연결되는 멀티 솔루션 방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검색은 구매 의도가 높은 고객을 회수하는 역할로, 콘텐츠는 고객이 왜 이 제품을 내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설득하는 장치로, 오디언스는 같은 검색 환경 안에서도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찾아갈 수 있는 경로로, 프라임데이의 운영은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합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끝으로 이 프라임데이는 단순히 더 높은 비드와 입찰로 검색 상단을 점유하고 1페이지에 노출되는 전략으로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일자별 트렌드와 피크타임, 그리고 고객 신호와 비디오 콘텐츠들을 조합해서 전환 가능성이 높은 순간에 내 입찰과 예산을 집중해야 합니다. 더 많이 노출되는 게 아니라 전환 가능성이 높은 순간에 더 정확하게 노출되는 것. 오늘 서밋이 끝나고 돌아가시면 이러한 전략 방향성과 콘텐츠를 바로 점검해 보시고 다가오는 프라임데이와 하반기 이벤트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